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과 영화에 대해 말씀드릴 김유나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과 영화는 우리의 여가 시간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독립된 예술 양식이기도 한 대중문화의 아주 큰 두 형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텔레비전에서 뽀로로 애니메이션을 보고 또 영화관에서 친구들과 귀멸의 칼날을 보면서 함께 울고 또 일상적으로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면서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는 동영상들을 빼면 시체인 그런 세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영상들이 작동하는 원리와 발전 과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영어로 Moving Picture라고 부릅니다. 물론 영화를 의미하는 다른 단어들도 있습니다. 시네마, 필름, 무비 같은 단어들이 있지만 초창기 영화는 Moving Picture라고 불렀습니다. 움직이는 사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pictur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모두가 알다시피 그림이기도 하니까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Moving Picture는 움직이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영화를 활동사진이라고 불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픽처는 그림이기도 하니까 옛날 사람식으로 말을 하면 활동사진과 활동그림은 같은 거죠. 네, 그럼 생각해 볼까요? 활동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림은 무엇인가요? 네, 움직이는 사진은 영화고 움직이는 그림은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재료에 따라서 사진이 움직이면 영화이고 그림이 움직이면 애니메이션인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움직인다는 점을 눈여겨서 좀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눈이 움직임을 보는 것과 무빙 픽처의 움직임을 보는 것은 조금 다르죠.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은 우리 눈의 착시 현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처럼 스크린에 투사되는 이미지들은 엄밀히 말하면 빛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눈은 스크린에 투사되는 필름 속의 이미지들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은 고양이가 이렇게 뛰어가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작은 고양이가 뛰어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빙 픽처의 그 무빙이 관건인 건데요. 움직임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비밀은 우리 눈의 잔상 효과와 더불어 영화 카메라의 간헐 운동에 있습니다.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눈은 갑자기 깜깜한 터널에 들어가거나 반대로 깜깜한 곳에서 갑자기 환한 곳으로 나오면 금방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잠깐이지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이전 이미지들이 실제로는 없는 건데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켜진 전등의 스위치를 딱 내린다고 바로 깜깜하게 꺼지는 게 아닌 거죠. 우리 눈은 24분의 1초만큼의 잔상을 느낍니다. 눈에 맺힌 상이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1초에 24장의 연속적인 동작을 순서대로 찍은 정사진을 쭉 연결해서 보여주면 그 잔상 때문에 그게 정사진의 연속이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동영상, 즉 Moving Picture라고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PPT의 그 필름 이미지들을 보시면 찰칵하고 찍히는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1초에 24장의 연속적인 동작을 하는 정사진들이 일정한 속도로 빠르게 지나간다면 우리 눈은 그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그 24분의 1초의 그 사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움직임을 본다고 느낍니다. 고양이가 뛰어가는 모습의 영상을 보는 것은 그러니까 진짜 움직이는 고양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24분의 1초로 잘라진 움직이는 고양이를 찍은 정사진을 아주 빠르게 이어서 보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화 카메라 모습을 보면 바퀴 같은 두 개의 릴로 이루어진 그 필름이 보입니다. 영화의 필름은 빛을 투과하기 때문에 찍혀있는 이미지들을 하나의 릴에서 다른 하나의 릴로 감으면서 스크린에 이렇게 빛으로 영사가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거를 무빙 픽처, 영화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화관에서 보는 마블의 엔드게임이나 디즈니의 애니메이션들 모두 이런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영화는 사진이 재료이고 애니메이션은 그림이 재료라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영화 감독이 영화를 촬영하는 현장에서 Let it go, 액션 이렇게 소리 지르면 카메라가 이제 촤르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촤르르라고 하는 표현은 1초에 24번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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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카메라가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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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걸 촤르르르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움직이는 이미지들을 보려고 노력한 발명가들의 어떤 과학적인 실험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PPT의 무빙 이미지를 보시면 연속 사진들은 카메라의 일정한 셔터 속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찍히고 영사가 됩니다. 연속 그림들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 손으로 그 장면들을 일일이 그리고 그것을 일정한 속도에 맞추어서 영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셀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것이죠. 이때 그림을 그리는 애니메이터의 손은 기계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말하자면 생각하는 손, thinking hand 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가 일정하게 24분의 1초로 비어있는 그런 어떤 물질이죠. 하지만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한 프레임과 한 프레임 사이, 그 사이에 24분의 1초라는 그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애니메이터가 한 프레임을 그리고 3시간 뒤에 다음 프레임을 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애니메이션은 1초에 24프레임의 속도로 영사되어야겠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그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가 어떻게 보면 창작의 시간, 창조의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프레임 사이의 그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 예를 플립북의 원리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플립북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많이 경험을 한 시각적인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빳빳한 그 책의 모서리에 연속적으로 그 다음 장에 연속적인 그림을 그려놓고서 후루룩 넘기면 그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은 각 장의 그 책장 모서리에 똑같은 자리에다 스마일에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이걸 반복적으로 그려넣고 책을 후루룩 넘기면 스마일이 울다가 웃다가 찡그리다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플립북의 원리이고 우리가 잘 아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셀 애니메이션의 원리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봉준호 감독의 경우에 거의 스타워즈의 한 장면 같은 플립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1892년 애니메이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밀 레이노라는 사람이 프락시노스코프라는 이름을 가진 시각장치를 활용해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시각극장을 열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처음에는 끌었지만 3년 뒤에 최초의 영화 열차의 도착이 등장하면서 그 인기를 잃었습니다. 관객들은 움직이는 그림을 보는 것보다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보기 원했던 것이죠. 이야기 구조를 가진 첫 번째 애니메이션은 1908년에 판타스마고리라는 짧은 동영상이 나타납니다. 애니메이터의 손이 등장해서 처음에 그 등장인물들을 그리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인물의 목이 똑 부러져요. 그래서 애니메이터가 손으로 그 떨어진 머리와 몸통을 다시 이어 붙여줍니다. 처음부터 그림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 그림이기 때문에 영화보다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훨씬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림이라서 목이 뚝 떨어져도 아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톰과 제리를 보면 톰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아코디언처럼 막 찌그러지거나 제리가 사과를 삼키면 몸뚱아리 전체가 사과가 되거나 또 포켓몬과 싸우던 로켓단이 싸움을 치면 막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중력을 거스르고 목을 붙였다 떼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입니다. 영화가 그랬다면 그 잔인한 장면들 때문에 어린이들은 못 보는 19금이 당연히 됐겠죠. 영화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존재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며 아주 진짜 같은 환영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애니메이션은 본래 생명이 없던 그려진 존재들을 움직이게 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환영,
보여주는 그런 성격을 드러내죠. 영화가 유령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 애니메이션은 헛개비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작된 애니메이션과 영화는 다른 길을 따라 발전합니다. 영화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자 애니메이션은 영화와의 상업적 그런 경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마릴린 먼로의 치마가 확 이렇게 들춰지는 그런 장면을 더 좋아했지 미키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와 같은 상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은 애니메이션을 어린이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회사의 활로를 찾습니다. 그렇지 않은 비상업 애니메이션들은 스스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객층을 확보하면서 우리는 어린이들이나 보는 거야 이렇게 교육 애니메이션이나 예술 애니메이션으로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현재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들이 쓰는 모바일 앱에는 사진 보정 앱들이 많을 겁니다. 또 여권 사진 찍으러 가도 요즘에는 콧날하고 이렇게 윤곽을 살려주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진에다가 그림으로 덧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즉 CG는 애니메이션의 영역입니다. 기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손으로 다 그리는 것이죠. 아무리 컴퓨터로 한다고 해도. 네, 아바타에 등장하는 판도라 행성의 나비족들은 영화가 끝나고 나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컴퓨터 그래픽, CG로 그려진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엔드게임의 마지막에 5년 전에 막 이렇게 먼지로 변해서 죽었던 동료들이 하늘의 그 동그란 구멍을 통해서 다시 다 살아 돌아오는 장면들이나 반지의 제왕의 그 유령 군대가 전투하러 막 오는 장면, 해리포터 시리즈의 그 마법을 행하는 마법사들의 모습 같은 것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면 전혀 이미지로 구현할 수가 없는 장면들입니다. 그림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기원과 발전 과정은 서로 달랐지만 현재는 서로 협력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발달과 협업으로 우리는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다 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움직이는 스토리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여러분들의 각광을 받는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이 영화와 애니메이션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